정부가 향후 5년간 76조 원을 쏟아붓고 2022년도까지 지속가능한 일자리 55만 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기도 평택에 9조 원가량을 들여 낸드 플래시 생산 라인을 구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대중국 보복 조치가 예상보다 수위가 낮아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모습입니다. 패션 유통업계가 예년보다 높은 온도가 이어지자 냉감 제품 출시를 앞당기며 발빠른 여름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석입니다. 한국판 뉴딜에 향후 5년 동안 76조 원이 투입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6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공공데이터 개방 등 디지털 뉴딜에 2022년까지 6조 5천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22만 2천 개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55만 개를 만든다는 목표입니다. 모든 초, 중, 고등학교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취약 고령층 등 42만 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기기와 웨어러블을 보급해 보건소와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비대면 디지털 건강관리 시스템을 만들 계획입니다. 승용차 구매 시 개별 소비세 인하폭은 7월부터 30%로 축소되지만 100만 원 이내 한도는 없애 고가의 차를 살수록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고 연간 신용카드 사용의 공제 한도도 상향 조정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수출이 작년 5월보다 23.7% 급감한 348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4월 수출 감소 폭도 25.1%로 두 달 연속 20%대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수입은 21.1% 하락한 344억 2천만 는 99개월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냈다가 5월에 4억 4천만 달러 흑자를 냈습니다. 자동차, 차 부품, 섬유, 석유 제품 수출은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반도체와 바이오 헬스는 선전했습니다. 반도체는 글로벌 조사 기관들의 시장 하향 전망에도 18개월 만에 총 수출과 일평균 수출 모두 플러스로 전환했고 진단 키트 등 바이오 헬스 수출도 59.4%나 급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18년 이상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낸드 플래시 부문에 추가적 투자를 단행해 반도체 초격차에 나섭니다. 지난달 21일 경기 평택에 극자외선 파운드리 라인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또다시 투자 계획을 내놓은 건데요. 코로나19 사태와 미중 무역 분쟁 격화, 또 오너 재판 등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투자하겠다는 이재용 부회장이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평택 캠퍼스 2라인에 낸드 플래시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투자를 단행합니다. 투자 규모는 9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측은 지난달 평택 2라인에 낸드 플래시 생산을 위한 클린룸 공사에 착수했으며 내년 하반기 관련 제품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로 증설된 라인에서는 삼성전자의 최첨단 V낸드 제품이 생산될 예정입니다. 낸드 플래시 부문은 지난 2002년 이후 18년 동안 삼성전자가 점유율 1위를 차지해왔습니다. 지난 1분기에도 삼성전자는 이 시장 점유율 33.3%로 독보적 1위를 기록했습니다. 낸드 제품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도래와 5G 보급 또 언택트 라이프 스타일 확산으로 수요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투자는 낸드 수요 확대를 흡수하고 점유율 격차를 더 벌려 경쟁사를 압도하기 위한 전략인 셈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올해 들어 반도체 초격차를 위한 논스톱 투자를 본격적으로 감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평택에 극자외선 파운드리 라인을 조성하는 10조 원 수준의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때 이재용 부회장은 어려운 때일수록 미래를 위한 투자를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잇따른 검찰 소환과 코로나19 사태, 미중 갈등 격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미래를 위한 투자 계획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지난해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5개월 동안 서울 강남권은 잡혔는데 성북 등 비강남권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평균 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제곱미터당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065만 원으로 5개월 전인 작년 12월과 비교해 4.9%, 49만 원 올랐습니다. 3.3제곱미터당 163만 원이 오르고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4,156만 원이 오른 셈입니다. 최근 5개월 동안 강남구 아파트값은 평균 2.3%, 서초구는 2.2%, 송파구는 1.5% 오르는데 그친 반면 동대문구는 최근 5개월 사이 아파트값이 평균 10.2%나 올랐고 성북구는 10.1% 오르는 등 10%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또 한 발자국 다가섰습니다. 셀트리온은 질병관리본부 국책과제로 진행해온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개발 동물 효능 시험에서 바이러스 효과가 최대 100배 이상까지 감소하고 폐조직 병변이 현저히 개선되는 등 뚜렷한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동물 효능 시험은 족제비의 일종인 페럿을 대상으로 한 첫 단계로 셀트리온은 햄스터와 생쥐, 원숭이를 대상으로 효능성과 독성 시험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셀트리온은 이미 치료제 생산용 세포주 은행 생산을 시작한 상태로 6월 중 임상물질 대량 생산에 돌입해 7월 내 인체 임상에 필요한 항체 치료제 물질 공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셀트리온은 치료제 개발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는 청신호가 하나둘씩 켜지고 있다며 개발 작업에 박차를 가해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세를 꺾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산발적 증가에도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대중국 보복 조치가 예상보다 적었던 부분이 긍정적 영향을 주는 모습입니다. 주간 증시 전망 금일 시황 정리해드린 뒤에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75% 상승하며 2065.08에 마감했고 코스닥은 3.09% 급등한 735.72에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4,464억 원을 매도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1,092억 원, 3,250억 원씩 강하게 매수하며 시장 상승을 주도했고 코스닥은 개인이 589억 원을 매도했지만 매도하던 기관이 193억 원 매수로 전환했고 외국인이 563억 원을 꾸준히 매수하며 3%대의 급등을 만들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다수 종목들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신사업 기대감에 네이버가 하루 만에 하락폭을 되돌렸고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등 운송장비 업종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역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다수가 상승했습니다. 다만 지난주까지 상승 흐름을 보여온 2차 전지 관련 종목과 엔터 종목군은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양시장 셀트리온 효과가 강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페럿을 대상으로 한 동물 실험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했습니다. 항체 치료제 투여 후 바이러스가 최대 100배 감소하고 폐의 염증도 나아졌다고 밝혔는데 이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일제히 급등 마감했습니다. 한편 셀트리온은 다음 달 말까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실험 돌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네, 이제 주간 증시 전망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봅니다. 증권부 김혜영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혜영입니다. 예, 국내 소식부터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가 산발적으로 좀 커지고 있고요. 집단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일단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1일 0시 기준으로 35명을 기록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발 집단 감염 우려 속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감염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향후 1, 2주를 고비로 보고 전국 물류시설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방역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코로나19 재감염 우려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현재까지 국내 증시는 코로나 재확산 우려보다는 유동성을 바탕으로 상승 여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다만 높아진 밸류에이션 속 미중 갈등 악재에 더욱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6월 초다 보니까 경제지표 확인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미국 5월 ISM 제조업 지수 등이 속속 발표되는데 전망들 어떻습니까? 네, 이번 주에는 코로나가 글로벌 경제에 간 충격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제 지표들이 속속 발표됩니다. 미국 실업률과 제조업 지수 등이 있는데요. 5월 실업률은 20% 내외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 가운데 5월 제조업 지수는 기준선 50을 밑돌며 부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이 유럽중앙은행이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 부양에 나설지가 관건입니다. ECB는 지난 4월 회의에서는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 규모를 유지해 실망감을 유발했는데요.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번에는 ECB가 7,500억 유로의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22 얘기까지 해주셨고요. 이제 미중 갈등 부분 좀 여쭤볼게요.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이 약했다라는 얘기들은 저희가 서두에도 잠깐 전해드렸는데 시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한마디로 알맹이가 없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홍콩의 국가보안법 초안을 통과시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강력한 중국 강경책을 내놓을 것인가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 특별대우를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하도록 지시했다고라고는 밝혔지만 국제사회에서는 홍콩 특별지위 박탈을 위한 조치가 즉각 시행되지 않은 점을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미중 무역 갈등이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지 예견할 수 없는 만큼 시장에서는 여전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 증시의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김용구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의 분석 들어보시죠. 결국은 트럼프 연말 선거 전략 자체가 일단은 반중 프레임으로 고착화된 거는 틀림이 없고 결국은 관련된 불확실성 노이즈는 좀 점증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게 되는 거고 그렇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시장에 던져지는 것 강달러 압력은 추가적으로 꺾이지 않고 계속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고 이머징에 대한 선호 또 중립적으로 계속 제한될 가능성이 높고 밸류에이션 부담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거 좀 상당히 막히게 되는 네, 반면 돌발 변수가 아닌 데다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는 있지만 상승 추세를 훼손할 가능성은 작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코스피 상단을 막을 만한 이벤트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트럼프가 발언을 한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 당장 액션이 취해질 만한 내용들은 많지 않고 경제적인 영향이나 무역 분쟁이나 이런 쪽으로까지 확전시키는 양상은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파급력은 좀 제한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네, 미중 지금 분쟁에 따른 양측의 전망들 하나씩 들려주셨고요. 이제 좀 투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6월의 첫날이고 또 첫 주입니다. 유동성 랠리가 지금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고 하던가요? 네, 시장은 밸류에이션 부담 속 유동성 랠리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초 체력이 튼튼한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주가만 이제 덩그러니 오르니까 밸류에이션 PER보다만 높아지는 구도인데 펀더멘탈이 수반되지 않는 한 사실은 올라도 불편함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상류각과 같은 행보가 더 이어질 거라서 사실은 지금은 부안해동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거 실적 펀더멘탈이 받쳐주는 거 그리고 확실한 거 이익가시성 높은 퀄리티 높은 종목들 이런 쪽 해서 최대한 좁혀가야죠. 가장 안전지대는 바이오 라지캡 대형주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게 되고요. 이제 삼성전자 필두의 IT 쪽이 미중 노이즈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안전지대일 수 있다라는 점 측면에서 유동성을 힘으로 올라온 상황에서 이제 단기 순환매 계속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주도주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도체, 인터넷, 2차전지 관련주들 오버웨이 전략 유지하고 있고 차별적인 실적 모멘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하반기 이제 경제 활동이 재개되고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투자들이 활성화될 수 있어서. 네, 반면 유동성 랠리의 지속성에 베팅하면서 언택트 관련주에 꾸준히 관심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털 장세가 아니라 유동성 장세에서는 돈이 돈을 밀어 올리기 때문에
이익이 뒷받침이 되지 않아도 주가가 가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네이버, 카카오나 NC와 같은 업종 그 해당 기업들은 뭐 이익도 잘 나겠지만 너무 높기 때문에 그냥 이제 차익 실현을 할 거냐, 아니면 다른 요인이 보이지 않으면 당분간은 이 컨셉으로 계속 갈 거냐에서 대체적으로 이제 후자 쪽으로 가는 거죠. 예, 주간 증시 전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김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레미안의 화려한 복귀로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지난 4월 말 신반포 15차 재건축 사업을 따내며 5년 만에 정비사업 복귀를 알린 바 있죠. 지난 주말엔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한 달 새 수주액만 무려 1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토요일 삼성물산은 대우건설과의 접전 끝에 반포 3주구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전체 조합원 1,625명 가운데 1,316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삼성물산은 686표를 받았습니다. 52%의 득표율로 사업을 따낸 겁니다. 617표를 얻은 대우건설에 69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두 건설사가 접전을 펼친 만큼 현장에서는 결과 발표가 나올 때까지 어느 건설사가 승리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건설사 간 신경전도 팽팽한 모습이었습니다. 한때 경찰이 출동하는가 하면 조합원 간 언성이 높아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반포 3주구를 수주함으로써 삼성물산은 강남 반포 지역에서 한 달 만에 2건의 사업을 따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난 4월 말엔 신반포 15차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며 5년 만에 정비사업 복귀를 알린 바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2,400억 원 규모의 신반포 15차와 8,087억 원 규모의 반포 3주구를 따내면서 단숨에 수주 금액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등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현재 용산구 한강맨션 재건축 사업과 동작구 흑석 9구역 재개발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강맨션의 경우 지난해 10월 현장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흑석 9구역에선 조합 관계자가 롯데건설과 시공사 계약을 해지한 후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최근 낮 기온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등 예년보다 높은 온도에 초여름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패션 유통업계가 냉감 제품들의 출시를 한 달가량 앞당기는 등 발빠른 여름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때이른 무더위에 냉감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문다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월 초라는 날짜가 무색할 만큼 한낮 기온이 30도를 육박하는 초여름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6월에서 8월 기온이 평년보다 0.5도에서 1.5도 높고 폭염 일수는 20에서 25일, 열대 일수는 최대 17일로 평년보다 2배 이상 많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때이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냉감 우려나 냉감 친구 등 생활속 냉감 제품들이 출시를 앞당겨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침구 브랜드 세사리밍은 지난달 초 슈퍼 냉감 섬유를 사용해 피부 온도를 빠르게 낮춰주는 기능성 침구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빨라진 무더위에 냉감 침구의 출시를 지난해에 비해 약 1개월가량 앞당긴 겁니다. 열 전도율이 높은 슈퍼 냉감 섬유를 사용해 피부 온도를 7도에서 8도가량 빠르게 낮춰주는 원리입니다. 최근 빠르게 찾아온 무더위 때문에 냉감 침구 제품을 찾는 고객들이 많으신데요. 작년에 썼던 고객님들이 다시 재구매하러 많이들 오시고요. 이랜드월드가 운영하는 스파 브랜드 스파오도 일찌감치 지난 3월 말 냉감 속옷을 선보였습니다. 냉감 속옷을 여름에만 입지 않고 사계절 이너 아이템으로 활용한다는 고객 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한 달 앞당겨 출시한 겁니다. 남성복 브랜드인 마에스토로도 쿨링 기능성 원단을 사용한 의류를 기존의 계획보다 2주가량 앞당겨 판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빨라진 더위에 세사 리빙이 출시한 냉감 침구의 최근 한 달간 매출은 전년에 비해 200% 늘었고 스파오의 냉감 속옷 매출도 출시 이후 한 달간 600% 이상 뛰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제네시스가 지난 1월 브랜드 내 최초의 SUV인 GV80를 출시했었죠. 디젤 모델을 내놓은 지 2달 만에 라인업을 가솔린까지 확장하며 시장 공략에 고삐를 조이고 있는데요. 정세미 기자가 가솔린 모델을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제네시스 GV80의 3.5 가솔린 터보 모델로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상암까지 약 4시간 거리를 달렸습니다. 3.5 터보 모델은 최고 출력 380마력에 최대 토크 54.0으로 8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됩니다. 가솔린 모델은 먼저 출시된 디젤 모델보다 단단한 기본기를 갖췄습니다. 차선을 변경하고 고속에서 코너링을 할 때도 좌우로 흔들리는 현상 없이 차체를 단단하게 받쳤습니다. 급히 브레이크를 밟아 제동할 때도 차량이 앞뒤로 밀리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세단인 G80와 비교했을 때 공차 중량이 260kg 더 무겁지만 차이가 무색할 만큼 호쾌한 거동을 보였습니다. 또한 엔진 부하음이 컸던 디젤 모델 대비 조용했고 노면 진동과 외부 소음 요입도 적었습니다. 다만 디젤 모델 때부터 지적돼 온 첨단 사양에는 개선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방향지시 레버를 작동시키면 자동 차선 변경이 되는 고속도로 주행보조 2가 처음으로 탑재됐지만 작동 조건이 까다로워 차선을 바꾸는 데 실패했습니다. 한편 GV80는 출시 넉 달 만에 10배가 늘어난 약 4,400대가 팔리며 제네시스 브랜드 독립 이후 한 달 판매량 첫 10,000대를 넘겼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제네시스는 올해 연간 판매 기록 경신에 한 발짝 다가섰다는 평가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지구온난화로 매년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올해 5월 상순께에 이례적으로 고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2012년 이후 8년 만에 고온 현상이 발생하며 많은 사람들은 올여름에 폭염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기업 경제에 폭염이 도움을 줄 것이라는 예상으로 폭염 마케팅에 돌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올여름은 얼마나 더울지, 그리고 폭염과 관련된 날씨 마케팅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더우면 무서워요. 예, 진짜 무서워가지고 이거 빨리 여쭤보고 싶었는데 세계 기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 맞죠, 일단?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매년 기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건 뭐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예. 근데 2019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2016년에 이어서 역대 2번째로 더웠던 해였습니다.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 2016년에 13.6도, 2019년 13.5도였거든요. 연평균 기온이 높은 상위 10개 년도 중에서 7개가 2000년대 이후에 발생할 정도로 기온은 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죠. 또 여기에다가 폭염에 큰 영향을 주는 해수 온도도 2019년에 가장 높았어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세계적인 기관들이 올여름에 기록적인 폭염이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올해가 가장 더울 것이다, 이렇게 또 많은 세계의 기후 기관이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세계적인 그 예측 기관이죠. 미 해양대기청의 올여름 그 예측 보고서에서 올해 1월이 기상 관측사상 가장 더웠다. 예. 또 1월에서 3월의 평균 기온은 지구가 가장 더웠던 2016년에 비해서 2번째로 높았다. 2월 9일에는 남극 지역에서 영상 20도의 고온이 관측되는 등 올해는 2016년과 달리 엘니뇨가 없는데도 고온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연구를 해보니까 올해가 1880년 기상 관측 이후 가장 더운 해가 될 확률이 74.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미 해양대기청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올해가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이라는 예측은 영국 기상청에서도 했죠. 영국 기상청은 올해가 가장 더운 해가 될 확률이 50% 이상으로 봤습니다. 또 세계 기상기구도 올해 1월에 내놓은 보고서에서 2020년에서 2024년 사이에 가장 무더운 폭염이 올 것으로 전망한 적도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올해가 가장 무더운 해가 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K웨더에서는 올여름이 평년보다는 무덥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무더웠던 2018년보다는 약간
기온이 낮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는 상상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나가면 사우나였잖아요. 네, 그런 생각 그랬었습니다. 들었는데 폭염 온다고 하면 사실 뭐 선풍기도 생각이 나는데 얼음컵들 생각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한 일간지에 나오는 그 폭염 마케팅 이걸 좀 보니까 예. 기업들이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먼저 유통업체들은 여름 상품을 아주 상당히 빠르게 출시를 했다고 해요. 한 편의점은 4월 중순부터 여름 계절 상품인 김치말이 국수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이것은 작년보다 무려 50일 빠른 겁니다. 포장을 뜯고 면에 고명과 동봉된 육수를 부으면 바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매우 간편하다고 해요. 예. 고기 물냉면 등 다른 여름 제품도 예년보다 한 달 정도 당겨서 5월 중순부터 판매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다른 한 편의점은 앵커님 말씀하신 새로운 컵 얼음을 선보였습니다. 청포도, 수박, 칼리만시 등 과일을 활용한 컵 얼음을 판매 중에 있고요. 위스키 하이볼 등 주류 전용 얼음도 출시했다고 합니다. 네,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여름 폭염하면 생각나는 게 빙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쫙 갈아갖고 먹는 네. 이게 이제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아주 올여름 제품 판매에 들어갔는데요. 예. 한 커피 전문점은 청자몽, 자두, 망고 등 과일을 이용한 빙수 4종을 5월 중순 초반에 출시했습니다. 예. 또 다른 커피 전문점은 대표 음료와 케이크로 색다른 맛을 낸 빙수를 선보였는데 빙수에 티라미수 케이크와 딸기레어 치즈케이크 등을 곁들인 제품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제가 사실 빙수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예. 제가 단골로 가는 빙수점도 올여름을 겨냥해서 아주 매우 다양한 제품을 이미 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실 때 그렇게 기분이 좀 좋아 보셨는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빙수 먹고 싶네요, 갑자기. 에어컨이나 그리고 뭐 냉방 기기들에 대한 마케팅도 같이 활발해지겠죠? 그렇죠. 우리나라 뭐 대표적인 L마트 같은 경우 5월에 재빠르게 에어컨 특별 행사를 벌였습니다. 5월 중에 에어컨 행사 상품을 구매하면 제품에 따라 최대 70만 L포인트를 적립해주는 행사를 진행을 했고요. 또 이와 별도로 정부 정책에 따라서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은 제품을 구매를 하면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해 준다고 해요. 이곳 매장에 따르면 올해 5월에만 에어컨 판매량은 역대급 판매 기록을 세웠던 작년과 비슷하다. 또 선풍기는 2배, 서큘레이터는 3배로 이미 늘어났다고 해요. 아직 지금은 폭염 간보기 수준 아닙니까? 지금은?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6월로 이제 접어들었으니까 본격적 폭염이 오면은 폭염 마케팅 대전이 벌어지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예. 폭염과 오늘은 날씨 마케팅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행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